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간브리핑 김용민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한겨레 일면이죠, 아마? 예. 사실은 이게 모든 신문 톱이 돼야 할 텐데 유일하게 한겨레만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바로 어제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이상규 의원의 폭로. 예. 그게 어떻게 한겨레만 일면 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향신문을 아침에 잠깐 봤는데 예. 없더라고요. 일면에는. 예. 뭐 조중동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거야 뭐 예상됐던 일이고요. 비일비재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 어제 방송 3사 뉴스는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적 고발 사초를 없앤 책임을 물어서 예. 이렇게 정치 공세적 차원에서의 고발을 첫 뉴스로 다루고 이런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이상규 의원은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 한다. 이렇게 발언하고만 보도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멘트는 간과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혹은 여야 공방으로 물타기 하거나. 요즘에 방송신문을 보시면은 진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야 또 어떻게 방송하는지 살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지만은. 예. 국민들 정말 요즘 신문방송 보기 짜증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야 사실은 신문방송 애정을 갖고 보면서 또 불만도 터뜨리긴 하지만 정말 상당수의 국민들은요,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연합뉴스 한 줄 자막 기사. 예. 이것만 보고 사실은 뉴스를 접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가장 뉴스를 많이 본다는 창구인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렇게 거의 사실 왜곡에 가까운 축소 보도를 하고 있으니 과연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나 있는 것일까? 또 이렇게 정치 공방으로 몰다 보면 선거 불복 아니냐 이런 또 여당의 논리를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예, 정말 힘 있는 대한 언론, 대한 TV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실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깔때기를 대자면 우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 되리라 저희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당시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뭐냐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 증거 분석팀 수사관들이 업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힌 2012년 12월 16일 새벽 4시 2분쯤에 예. CCTV 동영상입니다. 30여 초 분량의 이 동영상인데 한 수사관이 자도 되지요 라고 물으니까 다른 수사관은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수사관은 삭제를 좀 하는 편이더라고요. 왜 글을 썼다가 삭제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삭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등의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을 추적 분석했는데 동영상은 이 과정에서 그 댓글이 삭제되는 순간을 경찰이 포착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12월 13일 자신의 노트북을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영상이 나온 댓글 삭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다른 직원을 동원해서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 하지만 이 동영상 내용은 지난달 14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경찰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하기 이틀 전에 방송 토론회에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댓글을 단 증거가 하나도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경찰, 국정원이 이 상황을 수습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수습을 했고 이 와중에 박근혜 후보가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사전에 이런 그 국정원의 증거인멸, 경찰의 추인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말하자면 본인도 이런 부정선거의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드는 대목입니다. 예. 경찰청장의 어제 또 해명이 좀 황당스러웠습니다. 농담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농담을 한 것이다. 예. 새벽 4시까지 분석하면서 지금 잠이 오냐 이런 농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게다가 중요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예. 뭐 이성한 경찰청장이 어제 답변을 농담으로 했겠죠. 예. 설마 그걸 진담으로 했겠습니까? 이성한 청장 이상한 청장입니다. 예. 예. 다음 소식. 예, 세계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8면을 보면은 윤창중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워싱턴 국기현 특파원 이분이 또다시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DC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그 수사 결과가 수사 서류가 검찰에 넘어갔다고 하지요. 예. 검찰이 기소 동의를 하면은 경찰청이 곧 윤창중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윤창중 씨에 대해서 경죄, 그러니까 경범죄로 우리가 이렇게 통칭을 했는데, 예. 가벼운 죄로 판명이 나면은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경죄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유효기간이 1년이고 2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고, 경죄의 또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이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기소 중지 상태로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윤창중 씨는 3년 동안 미국에 안 들어가면 그만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예. 국기현 기자가 미국 경찰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혐의자가 구속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주하면 외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계속 정지가 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도주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렇다면은 죽는 날까지 미국에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윤창중 씨가 되겠습니다. 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DC 경찰청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도 경찰은 그런데 윤창중 씨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가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오지 않으면은 이번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윤창중 씨 입장에서는 예. 미국 가서 빨리 예. 이게 경제인지 중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사건을 매듭 짓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나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나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닐까요? 이게 뭐 사실 이 양반이 뭐 범인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이면은 뭐 일상적 그 성추행 범죄자라면은 미국 안 들어가고 말지 평생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한 사람입니다. 도피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미국에 가서 수사를 안 받는다? 자기 잘못이 없다고 그동안 쭉 주장해 왔고요. 예. 미국에 안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안 간다면은 이게 또 박근혜 정부의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겁니다. 외교적 부담도 될 거고요. 이 사람은 미 합중국 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끝까지 이제 종결을 해야 할
할 상황인 것 같고 미제로 놔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뭐 능동적으로 뭐 답을 찾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국기원 특파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국기원 특파원하고 그제 오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 말씀은 아마 윤창중 씨가 미국에 못 오고 안 오고는 못 베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 뭐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강한 멘탈로 버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미국 경찰이 할 공산이 크다. 예, 김포에서 인천국제공항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네. 서두르시면 언제라도 갈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김포에 사는군요. 윤창중 씨가. 다음 자, 뉴스 살펴보죠. 예, 이 전두환 씨 이야기인데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재만 씨죠. 재만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0억 원대 와이너리, 그러니까 와인 양조장이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사들였는가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심은 이걸 사들인 자금의 일부가 전두환 씨의 은닉 재산에서 유래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동아원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현지 금융기관으로 송금한 계좌 내역 일체를 이번에 제출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이요. 예. 동아원은 전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씨가 운영하는 운산그룹 계열사입니다. 자,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동아원과 자회사 고도, 나라식품의 2004년 이후에 송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그 돈이 송금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5년 이후에 782억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782억. 네. 예. 국민일보 일면 기사였습니다. 예. 요즘 뭐 전력 대란 때문에 네. 뭐 사무실 이제 냉방 온도 체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직장인들이 네.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관련 대기업, 뉴스가 있습니다. 공기업 예. 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은행도 아주 그 고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뭐 요즘에 그 대기업 부장은 손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내면서 그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회사로 피서를 받는데 요즘은 출근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건물 내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직장인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아끼자는데 뭐 불만을 표시할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삼성그룹이 그렇게 열심히라고 합니다. 삼성은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오후 2시에서 5시에 실내 온도를 무려 28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조명도 70%가량 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USB 선풍기, 부채, 쿨방석 등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예. 낮 시간에 어둡고 덥다 보니까 업무를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임원들은 자리가 창가 쪽에 많아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전력은 그래서 에어컨 가동 대신에 또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을 허용하는 슈퍼 쿨 비즈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임원을 만나러 가는데 반바지 차림으로 어떻게 가느냐 해서 그냥 입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한 은행 청원 경찰은 은행이 아직도 시원한 줄 알고 어르신들이 자주 오시는데 왜 이렇게 덥냐면서 따지기 일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백화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매우 덥습니다. 오늘 뭐 밀양이 그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씨가 또 예상이 되고요. 이 불볕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온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거는 너무 과중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에어컨 냉방 그 사용이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뭐하러 회사에 옵니까? 일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일단 일은 되게 정도로 예. 좀 냉방은 해야 된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기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 국민 TV 오시면은 좀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게 뭐 저희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덜 덥게 한다고 요즘 같은 때 습기가 많은 때 창문을 열어놓는다. 기계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게 바로 습기고요. 예. 또 더운 날씨가 되다 보면은 기계는 가만히 있어도 발열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열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결국 기계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는 좀 시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기사인데 경찰청이 해설서를 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설서죠? 경범죄 처벌법 해설서인데 예. 뭐 전에 어느 시간인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윤창중의 죄가 경죄라고 하더라도 경범죄는 아닙니다. 우리식의 뭐 노상방뇨, 침 뱉는 거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의 그 경죄인데 예. 우리나라에서의 경범죄는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스토킹, 이 스토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들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자, 스토킹 처벌이 가능하려면 피해자가 전화나 구두,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뭐 따라다니지 말라든지 네. 전화하지 말라든지. 당신이 싫다. 그렇지 않으면은 처벌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여전히 그 불분명한 조항들이 많아서 1954년 제정 이후 10차례나 개정되어 온 것이 바로 경범죄 처벌법인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해설서를 내놨는데 글쎄 뭐 이런 것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동아일보 신면 지적입니다. 장난전화 조항이 또 있어요.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만나달라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반복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해설서는 1회, 2회는 규제할 수 없다. 수십 차례는 처벌할 수 있다. 탤런트에게 6차례 밤 10시 이후 전화에 사랑하는데 만나달라고 이게 전화를 걸어서 괴롭히면은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예, 탤런트가 아니면 또 처벌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또 5차례면 어떤지. 글쎄 말입니다. 전화를 또 안 받으면은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야의 케이블 채널 패션쇼에서 가슴이 완전히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 모델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반 여성이 이 옷을 사서 거리에서 입고 다니면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로 처벌받습니다. 거리에서 가슴을 완전히 노출하는 옷차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이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이른바 토플리스 차림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옷차림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뭐 그리 많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선 안 되고 저기선 되고. 예. 상황이나 이제 장소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사회 통념, 예. 행위의 장소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과다 노출의 판단은 다르다는 건데, 좀 형편이 어려운 분이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은 처벌하는 조항도 있는데, 해설서는 역계단에 한 귀퉁이에 바구니만 놓은 채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이 역시 통행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어느 해인가 여름에 해수욕을 갔다가 예. 늦은 심야 5등을 타고 이제 서울에 왔어요. 자림이 꽤 제재했나 봅니다. 술 먹고 또 올라와가지고 취해서 지하철에서 좀 쓰러져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돈이 수북히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구걸하는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찰청의 그 해설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한 경범죄법에 대한 지적이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노동관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노동계가 조합원 이탈이 늘다 보니 이 자구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회에 앵기고 있다 이런 내용의 지적 기사입니다. 조합원 이탈이 늘어서 투쟁 동력이 떨어지니까 국회로 가서 이렇게 로비를 한다. 그래서 의원들이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국 국회가 행정까지 간섭하는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자, 역시 중앙일보 보도다운 그런 관점인데 중앙일보 관점다운 그런 보도인데 그 의원들은 어떤 민원이든 받아서
해결하고 또 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니까요. 국민의 예. 대표입니다. 무슨 현안이든 말이죠.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그런 사업체 노조가 우리가 이런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있다. 도와달라 했는데 국회의원이 그걸 외면합니까? 그러니까 노사 문제는 국회가 개입하지 말라. 이게 바로 사용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본가의 입장이고요. 사실 고용노동부라는 게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지 사용자를 위해서 있는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 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예 노동이란 말을 지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아주 그 저열한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그 고스란히 배어 있는 그런 또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 24일 밤 11시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을 주목합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김모 씨가 팔고 남은 도시락 1개와 삼각김밥 2개를 주섬주섬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돈을 더 못 주는 대신에 남는 삼각김밥을 알아서 먹으라고 하네요. 가족들이랑 나눠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은 남는 게 없어서 섭섭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대신에 그렇습니다. 남는 삼각김밥을 대신 준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곳에서 일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은 시간당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못한 4,50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4,860원이죠. 근로계약서 그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PC방,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해서 203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취재를 했더니 예.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곳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7%에 달했고요. 시급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140곳에 달했고 주휴수당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죠. 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190곳에 달했습니다. 또 조사한 203곳 가운데 최저임금,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대체로 준수한 곳은 단 4곳, 그러니까 2%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이거 조선일보가 모처럼 이런 좋은 기사를 실어서 놀랍습니다. 예, 네. 고용노동부가 이런 조사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가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편의점 들르시는 분들, 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네. 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좀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편의점에 있는 그 점원들 대체로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막 거친 소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대하고. 예.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가끔 이번 저녁 시간 때 식사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예. 뭐 라면이라든가 김밥. 네. 이게 결국은 알고 보니 이제 임금 대신에 주는 거였군요.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구면 기사인데 서울 서초구청장이 자신의 처남 등 측근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예. 현직 서초구청장이 말이죠. 이 진익철 구청장인데 2010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그 외부 민간 전문가 21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면서 담당 과장에게 자신이 작성한 명단을 건네주고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인허가 업무를 심의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 자리 그 나쁜 뜻으로 활용을 하면은 뒷돈 좀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렇거나 뭐 본인들의 그 땅 소유하고 있는 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심을 가지고 네.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자, 경찰은요, 이 진익철 구청장의 측근들이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사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진 구청장 처남의 지인이 서초구 발주공사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사 대금을 받아낸 정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려했던 대로 구체적인 좀 범죄 정황이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2010년 말 승인한 우면산 인근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도 쉽게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 맥락으로 본다면은 뭐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고 늘 새누리당이 당선되다시피 한 그런 지역구기도 한데 예. 특히 서초 강남이 더욱 심하지요. 이렇게 뭐 권력이 잘 바뀌지 않으면은 지역 구민보다는 지역 주민보다는 당에 충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고요. 또 그런 와중에 당에 잘 보여서 또 이렇게 요직에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 또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런 결론을 또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경찰청장 이성한. 어제 국정조사 특위 괄목할 두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경찰이 자기들이 다 발견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 국정원의 공작을 파악했다는 CCTV 녹화 동영상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경찰이 국정원의 증거인멸을 주시하고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청장님, 저 내용 전부 다 확인했습니까? 앞뒤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이성한 경찰청장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우선 오전. 저 내용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 170몇 시간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내용 안 봤습니까? 저 부분은 제가 못 본 부분입니다. 이 중차대한 사건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증거물을 검토도 안 하십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오후. 아까 오전에 제가 틀은 동영상에서도 분명히 나왔죠. 댓글이 삭제가 되고 있다. 댓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데 딴 사람은 자기 일 끝나고 잠자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잠잘 시간이냐 그러면서 농담으로 한 소리라고 이렇게 삭제되고 있어 잠자지 마 하는 뜻으로. 정말. 어제 텔레비전 뉴스는 이 내용을 여야 공방으로 몰거나 단 한 줄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TV만 보면 이 세상은 태평성됩니다. 여야는 여직원 감금과 이른바 매관 매직 논란, 그리고 서울청장의 대선 개입 논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난을 주고받았습니다.